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성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산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불매 운동과 관련한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수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성기업이 중국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오늘은 이제 그에 따른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서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상태고 지금 그 오염수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의 거래량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어제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10%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성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성기업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수산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규 접근도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400억대에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한 8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주 과열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900원대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5,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800원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가는 그래서 5,400원대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만 버티는 전략을 취해보시고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6,800원, 손절 라인은 5,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휴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휴비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매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휴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부터 계속해서 맥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오염수 관련 종목들, 이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변동성과 이런 선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 휴비스가 오늘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그동안 매수를 못했는데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현재 이 맥신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맥신이 움직였고 그리고 오염수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변동성을 보여왔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테마주들의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꺼지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지난 22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보유자분들이야 한 번 정도 보유해 볼 만도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화요일 22일 저점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 의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한번 잘라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의 연속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일이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스의 경우는 맥심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재접근은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맥심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비스 같은 경우는 재접근은 좀 불가하다. 재접근보다는 차라리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보는 게 유리할 정도로 재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심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이 맥심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상용화가 되거나 매출로 잡히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8월 23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휴비스의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이 맥심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었던 건데 뭐 3,6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200%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역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종목군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빠른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이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키웠었던 그 변동성의 폭이라든지 이 변동 속도를 따져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선뜻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니까 전 휴비스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재접근까지도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스의 경우에는 테마의 지속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도망가자 의견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재접근도 어렵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TF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테마주들 모두 조금 약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TFE 역시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TFE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보셨었던 뭐 오염수라든지 맥심 같은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과는 살짝 다릅니다. 다만 이 TFE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어느 정도 연동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FE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마성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긴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E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쪽에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에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엊그제죠. 어제 시간 외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가 한 번 정도 나와주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태죠.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TFE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이 TFE가 그동안 엔비디아 쪽과 엮였었던 명분이 뭐냐면 이 TFE가 북미 쪽에 대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FE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중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공략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 북미 쪽에 대한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공략이라기보다는 이제 TFE가 사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세적으로 밀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TFE 같은 경우도 8,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면 낙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투자자분들이 좀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게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FE 같은 경우는 오늘 10%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조금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TFE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5%든 7%든 낙폭을 조금 한 단계 더 키우게 된다면 아마 투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TFE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당장 지금 현재 상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FE라는 기업은 지금 당장에는 좀 반등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TF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게 된 그 구간이 클 수 있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접근은 어떨까요? 네, TFE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한성기업이나 휴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뭐 엔비디아 테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테마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맥신이나 뭐 오염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숫자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TFE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게 된다면 재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엮여 있었던 부분들이나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커졌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꺾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일단 나왔으니까. 실적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TFE가 엔비디아 쪽에 엮여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TFE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저점에서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오늘도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3%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분명히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더 나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접근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명분 같은 경우는 뭐 분명해요.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만 공략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미 쪽에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북미 쪽에서 어쨌든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 향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잠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들마다 전공정 업체와 후공정 업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TF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이 TFE 같은 경우는 재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21,000원대, 현재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저는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재접근하기보다는 약 21,000원대에서 재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500원대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1,000원대까지 밀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재접근을 한다면 재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현재가 부근인 27,0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휴비스와 한성기업 그리고 TFE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이게 종목군들의 성향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이 TF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종을 따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